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왼팔이 백스윙을 해서 왼팔의 지면하고 평행 정도가 됐을 때 될 수 있으면 이 그립의 끝이 어디를 가르쳐야 되냐면 앞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L2L 스윙이라고 대부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 대부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의도치 않은 오른손목에 코킹이 발생을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스윙을 보정 동작 없이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웃에서 인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익스텐션 액션을 계속하고 오른쪽 계속 빠져야 돼요. 그럼 얘가 더 가려면 하체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하체가 이렇게 움직여줘서 힐업이 발생을 하는 거지. 얘는 더 가고 싶은데 왼발을 계속 붙이려고 하면 결국은 백스윙 때 이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얘를 더 하는데 얘가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디디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코킹하는 오른손목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정렬을 파괴하여 스트로크에 혼란을 만들 수 있대. 혼란을 만들면서 임팩트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나는 스윙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슬라이스가 나든가 그게 오른손목이 코킹이 스윙하는 동안 개입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목에 코킹되지 않는 모션을 찾아야 된대요. 오른손목 코킹되지 않는 모션의 유일한 방법은 오른손목 코킹이 아닌 오른 팔뚝으로 들어 올리는 거래요. 자, 여기까지 라인을 잘 유지했죠, 우리가. 이렇게 놓고 여기 라인 지키는 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 움직임이 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미스를 해요. 여기서 이 클럽을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목을 꺾어서 올리려고 하죠.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손목 코킹 없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른 팔뚝의 연장선이 클럽 샤프트랑 같은 거기 때문에 오른 팔뚝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지키려고 오른 어깨가 계속 비켜주면 오른 손목의 코킹 없이도 우리가 아래에 있던 이 클럽을 잘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른 팔꿈치가 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 팔꿈치가 접히면 접는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익스텐션 액션에서 이두근을 써서 접는 게 아니고 익스텐션 액션으로 라인을 팔뚝의 연장선을 계속 갈키면 왼팔의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조금 더 접히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른 팔뚝을 위로 끌어당겨 왼손목 코킹을 만든대요. 아까 우리가 어큐뮬레이터 공부했었잖아요. 왼손목 코킹은 어큐뮬레이터 2번이죠. 왼손목 코킹은 어큐뮬레이터 1번이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결국은 어큐뮬레이터 1번이죠. 여기서 픽업이.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손 모양 한번 봐보세요. 왼손목은 코킹이 잘 돼 있죠. 오른손목은 코킹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픽업 이후에 그립 끝 뒤에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속 익스텐션 액션으로 밀고 있죠. 그러면 오른 어깨가 계속 뒤로 빠져줘야 돼요. 오른손목에 코킹 없이도 우리가 잘 백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왼팔이 백스윙을 해서 왼팔의 지면하고 평행 정도가 됐을 때 될 수 있으면 이 그립의 끝이 어디를 가르쳐야 되냐면 앞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L2L 스윙이라고 대부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 대부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의도치 않은 오른손목에 코킹이 발생을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스윙을 보정 동작 없이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웃에서 인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백스윙을 할 수 없잖아요. 좀 더 큰 파워를 내려면 클럽 헤드를 더 위로 올려줘야 되죠.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텐션 액션을 계속하고 오른쪽 계속 빠져야 돼요. 그럼 얘가 더 가려면 하체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하체가 이렇게 움직여줘서 힐업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또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얘는 더 가고 싶은데 왼발을 계속 붙이려고 하면 결국은 백스윙 때 이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딕센버나 버바슨 같은 경우는 힐업을 많이 하잖아요. 들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얘를 더 하는데 얘가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디디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이때 힙슬라이드 양이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상당히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웨지 같은 거 요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반의 움직임도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힙슬라이드 되는 느낌이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천천히 연습해야 돼요. 왼팔을 픽업 모션에서 천천히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익스텐션 액션만 하고 이 그립의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오른 어깨가 계속 빠져주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골반도 딕센버처럼 오른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서 이런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대로 꼬인 거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거는 안 꼬임만 못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 아이언 스윙 할 때 정면 모션을 한번 봐보세요. 90도 이상 어깨 회전 안 돼요. 그쵸. 대부분 안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왼발 힐업이 돼야 돼요. 그럼 훨씬 더 많이 가죠. 머리 위치만 지키고 내가 가면, 그러니까 이 이제 하체 움직임은 어디서 이제 시작이, 여기까지는 하체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만 여기부터는 하체 움직임이 서포트를 해줘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럼 하체를 먼저 스타트를 걸어주면 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게 훨씬 일관성 있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왼발 힐업이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놓고 네, 그리고 어깨는 120도 이상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제대로 풀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샘 스니드의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도 플라잉 엣지 이렇게 맞은 외그를 통해서 내가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라인만 지키게 오른 어깨만 뒤로 빠져주면 되니까. 이건 찰리우드. 왼팔이 지면은 평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 끝이 어딜 가리키나요? 앞쪽을 가리키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L2L 스윙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 클럽을 90도로 만들려고 하죠. 이 각도가 뭘까요? 이렇게 꺾여 있는 게.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3번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3번 어큐뮬레이터 앵글을 잘 유지하고 어드레스를 하면 사실상 손목의 코킹은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손목의 코킹이 많이 되는 느낌이 받는 게 뭐냐면 어드레스 때 숙였을 때 이 레벨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얘를 많이 꺾는 느낌이 들겠죠. 이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상 왼손목 코킹은 정말 까딱이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찰리우드도 오른손목 한번 봐보세요. 코킹 됐나요? 안 됐어요. 자, 가르시아 봐볼까요? 오른손목 코킹 돼 있을까요? 근데 왜 그리 끝이 왜 뒤를 가르쳤을까요? 글쎄요, 왼팔이 지면에서 수직인 위치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오른 어깨가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깨가 90도 이상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깨는 무조건 뭐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좋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정렬을 파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왼팔이 더 올라가려면 오른 어깨가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얘는 더 많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왼쪽을 더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깨 회전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어드레스 때 스파인 앵글, 어드레스 때 스탠스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레벨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스탠스가 넓어지고 내가 하려면 오른쪽 틸트가 많죠. 그럼 많으면 회전이 쉬워져요. 근데 이거 좁으면 오른쪽 틸트 양이 적죠? 그러면 많이 안 가요. 근데 이게 좁은 상태에서 자꾸 등지고 스윙하라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제일 약간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골핑 머신을 봤을 때 저는 왼손목 코킹은 무조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뭔가 파워를 낼 때 더 큰 걸 만든다고 그 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의 미스는 뭐냐면 얘를 풀지 못해요. 계속 끌고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생크도 나고 막 슬라이스도 좀 심하게 나고. 근데 결국은 라인을 지키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라인을 지키고 팔꿈치가 접히고 요 끝이 이렇게 평행이 되고 반대쪽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쟤를 가리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풀려요. 그럼 사실 라인을 제어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어큐뮬레이터는 클럽 샤프트와 왼손이 수직적인 앵글은 왼손목 코킹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이것도 골프 스윙에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왼손목 코킹이 됐다가 이렇게 풀릴 때 나오는, 왜 나올 거야 얘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체감상으로는. 코킹이 됐다가 이렇게 풀릴 때 일단 파워에 뭔가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뭐죠? 스피드잖아요, 스피드. 근데 스피드는 뭐가 만들어줄까요? 백스윙 탑에서 스피드를 만들어주는 게.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가속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이 가속을 느끼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헤드가 떨어지면 얘가 풀려야지 뭔가 이렇게 가속 유지가 되는 거지. 얘를 계속 잡고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왼손목 코킹을 뭔가 이렇게 축적하는 거는 스윙어 같은 경우는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그 히터 같은 경우는 어큐뮬레이터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어큐뮬레이터 1번이 뭐였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거죠. 자, 이거를 뭐랑 또 붙여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머신 컨셉이에요. 자, 머신 컨셉, 왼팔과 클럽은 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얘는 혼자서 뒤로 갈 수가 없겠죠. 자, 뒤로 가려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 돼. 그럼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여줬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왼손목이나 왼팔은 혼자서 위로 갈 수가 없죠. 그럼 히터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익스텐션 액션에 의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지는 거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오른팔도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놓고 라인을 지키고 그럼 몸의 움직임에서 왼손목 코킹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약간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골핑 머신을 봤을 때 저는 왼손목 코킹은 무조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뭔가 파워를 낼 때 더 큰 걸 만든다고 그 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의 미스는 뭐냐면 얘를 풀지 못해요. 계속 끌고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생크도 나고 막 슬라이스도 좀 심하게 나고. 근데 결국은 라인을 지키는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라인을 지키고 팔꿈치가 접히고 요 끝이 이렇게 평행이 되고 반대쪽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쟤를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풀려요. 그럼 사실 라인을 제어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어큐뮬레이터. 자, 그리고 세 번째 어큐뮬레이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클럽 샤프트와 왼팔뚝 사이에 설정된 앵글이래요. 그 앵글이 어떤 앵글이냐면 이 앵글이에요. 아까 우리가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수직적인 움직임에서 이 중립 상태를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요 샤프트가 이렇게 V자 쉐이브, 요 각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3은 항상 수직면을 유지해야 되고 머신 컨셉에 의해서 회전과 수직 모션을 해야 된대. 왼팔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왼팔과 클럽 샤프트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보이시네? 얘는 항상 수직면이죠. 근데 여기서도 내가 라인을 지키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킹이 돼도 이 수직면은 안 깨져요.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자리에 가면 이 삼각형이 지금 프로님들을 향하고 있지만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다시 타겟을 보죠. 이것도 뭔가 파워를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회전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워 양은 더 큰 거고 이 회전량이 적으면 줄어들죠, 파워가. 근데 우리가 클럽에 14개 클럽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웨지는 어떻게 돼 있네? 라이 앵글이 가파르면 이 회전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파워가 긴 클럽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긴 클럽은 라이 앵글이 플랫하기 때문에 이 회전량이 훨씬 더 많죠. 스윙어가 히터에 비해서는 파워가 훨씬 더 센 것도 여기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어큐뮬레이터 3번은 핸드 모션으로서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대요. 파워도 만들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했다가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오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는 동작이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어큐뮬레이터 3번이 파워적인 면도 있지만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어깨와 인라인 상태를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인라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보면 이렇게 7자 비슷한 요 각도, 왼팔과 왼 어깨가 이루는 앵글이 어큐뮬레이터 4번이래요. 그럼 백스윙을 하면은 요 7자가 살짝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하면 하체가 먼저 움직여졌다가 이 밑으로 이 팔하고 클럽은 정말로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일로 떨어지고 싶겠죠, 무조건. 근데 일로 떨어지지만 우리 몸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팔이 수직으로 떨어진 움직임과 다른 움직임으로 가면, 자, 여기서는 붙었다가 몸의 움직임에서 떨어질 때도 뭔가 파워를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히터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으로 쓰는 어큐뮬레이터가 몇 번이냐면 1번. 스윙어 같은 경우는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그리고 2번, 3번은 부수적인 거예요. 왜냐면 2번 어큐뮬레이터 손목의 코킹이죠. 근데 손목의 코킹은 얘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써서 코킹을 만들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백스윙으로 필요한 반대 원심력을 써도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회전량도 라이앵글이 업라이트하면 회전량이 적고 플랫하면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2번, 3번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왼손을 보면 이렇게 놓으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느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왼팔하고 클럽은 어떻게만 움직여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내 몸에, 왼팔을 내 몸에 이렇게 묻혀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얘는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왼팔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얘를 움직이려면 외부의 힘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 도와주는 게 뭐냐면 몸의 움직임이든지 아니면 오른팔이 이렇게 접혀도 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얘는 벤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왼팔이고 얘가 클럽 샤프트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치면 일로 가는 거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비켜주면 이 면이 회전을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코킹이 되려면 얘는 혼자서 못 되잖아요.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거. 여기서 내가 손으로 얘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그냥 팔꿈치만 이렇게 접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지긋하게 밑으로 당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자, 플랫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등이 팔뚝하고 일직선이 되는 상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윙 아크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손목이 이렇게 판판해야지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꺾이면
임팩트 순간에 그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정렬을 맞추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랫한 왼손목이래요. 플랫한 왼손목은 골프의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플랫한 왼손목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정보는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스윙의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고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보장한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클럽헤드 레그를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핑 머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머신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면은 요 세 가지가 자동으로 이해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자, 머신 컨셉은 뭐냐면 왼 어깨를 힌지로 몸에 붙이고 오른팔은 파워를 공급하는 피스톤 역할을 해준대요. 자,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 때 파워가 나오는 구조를 생각 한번 해보면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백스윙을 통해서 우리가 오른쪽 길이만 변경이 됐다가 얘가 접혔다가 펴지면서 파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팔은 파워를 공급해주고 왼팔은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붙어서.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왼손은 회전 및 수직 모션을 하기 위한 조정 가능한 장치래요. 왼손이 우리가 스윙할 때 움직이는 거는 얘가 이렇게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비켜주면 얘는 처음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방향이 왼손을 보면 이렇게 놓으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느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왼팔하고 클럽은 어떻게만 움직여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내 몸에, 왼팔을 내 몸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얘는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왼팔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생각 한번 해보면 그네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가 타든지 바람이 불든지 해야지 얘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왼팔하고 클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얘를 움직이려면 외부의 힘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 도와주는 게 뭐냐면 몸의 움직임이든지 아니면 오른팔이 이렇게 접혀도 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팔이 움직이는 게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있으면 처음에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든지 오른팔이 이렇게 가면 여기 있던 왼팔하고 클럽의 위치가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지면 이 위치까지 이동을 했겠죠. 그때 이제 동시에 회전도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왼팔하고 왼손은 이게 그네이기 때문에 혼자서 코킹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오른쪽 팔꿈치가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서 손으로 얘를 드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주면 왼손목 코킹도 만들어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래에 있던 왼팔을 올려주는 역할도 했겠죠. 왼팔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왼손목은 코킹은 허용되지만 벤트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자, 벤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손등쪽으로 꺾이는 게.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왜 안 될까요? 왼손은 이렇게 코킹만 돼요. 수직적으로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왼손 이것도 돼요? 살짝은 괜찮아요. 살짝의 아치는 괜찮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겠지만 살짝의 아치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클럽 헤드가 얘는 백스윙 탑에서 제일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왼팔은 어떻게 떨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되면 클럽 헤드는 손보다는 뒤에 있고 왼팔하고 클럽이 중력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로 일로 떨어질 때 우리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되면 이게 살짝의 아치는 헤드가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션으로는 아치가 살짝은 되지만 액션으로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저렇게 움직이려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왼팔과 클럽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왼손목 코킹, 그러니까 수직적인 부분은 되지만 벤트는 안 된댔어요. 그럼 여기서 왼팔 그네를 매달아 놓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이 멀어지면,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은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코킹이 필요하겠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수직 모션이 됐죠. 그럼 얘가 제자리를 찾아 올라오면 수직 모션이 맨 나중에 됐으니까 힙 슬라이드에서 수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은 얘는 혼자서 못 돌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백스윙하고 반대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공에 멀어지면 이 클럽이나 왼손은 내가 회전하려고 안 해도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플랫한 왼손목이, 제가 플랫한 왼손목 상태로 이렇게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잡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라인을 지켰다가 다시 외부의 움직임에서 얘가 제자리를 찾아오면 얘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레그는 왜 만들어질까요? 플랫한 왼손목이 레그를 만들어준다는데 레그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레그가 뭘까요? 레그.
레깅 하잖아요. 레깅이 뭐냐면 뒤따라오는 게 레깅이에요. 클럽 헤드가 내 몸이나 손보다 임팩트 순간에 맨 나중에 오는 거. 이게 결국은 뭐냐, 원심력 활용을 하려면 돌에다가 실을 묶어서 돌리면 이 돌은 제가 돌리는 손보다는 항상 뒤따라 와줘야 되거든요. 골프 스윙도 얘가 어떻게 보면 돌의 역할인 거고, 이 클럽 샤프트랑 팔이 실의 역할을 해주겠죠. 자, 플랫한 왼손목으로 잡고 여기서 수직 모션, 그 다음에 수직 모션이 내려오고, 이제 몸의 움직임 회전 모션이 되면 손하고 제 몸하고 클럽 헤드의 관점을 보면 클럽 헤드는 항상 손이나 몸보다는 뒤따라와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이 레그도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머신 컨셉하고 플랫한 왼손목을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 세 가지가 다 자동으로 될 수도 있겠죠. 플랫한 왼손목을 이렇게 유지하고, 이 상태 왼팔 근해가 얘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고 치면,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 회전 모션이 되고, 그 다음 수직 모션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수직 모션이 되고, 회전 모션이 이렇게 되면 플랫한 왼손목을 잡고 스윙을 하면 임팩트 순간 보면 스윙의 아크의 길이도 가장 길게 쓸 수 있고, 왼손목 회전이 내가 인위적으로 액션으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고, 또 클럽 헤드가 플랫한 왼손목으로 인해 클럽 헤드는 절대적으로 손이나 내 몸을 추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레그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임팩트 순간 얘가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윙 아크의 길이도 손목부터 클럽 헤드까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큼을 손해보는 거겠죠. 아이언이 한 클럽이 몇 인치일까요? 한 클럽 차이가 0.5인치, 그럼 1cm 살짝 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클럽이나 될까요? 몇 cm일까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십 클럽이잖아요. 몇십 클럽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 컨셉이 붙어가야 돼요. 왼팔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이게 붙어가야지 다 되지. 근데 이제 골핑 머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면 이 패턴을 알면서도 자꾸 속아요. 왼팔이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스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얘는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얘는 벤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왼팔이고 얘가 클럽 샤프트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치면 일로 가는 거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비켜주면 이 면이 회전을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코킹이 되려면 얘는 혼자서 못 되잖아요.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거. 손은 가만히 있고 여기 가만히 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손을 안 써도 오른손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팔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서 내가 손으로 얘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그냥 팔꿈치만 이렇게 접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지긋하게 밑으로 당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그게 이제 뒤에 나온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다 붙죠. 아무튼 얘는 혼자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벤트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몸의 움직임에서 회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 움직임에서 호킹이 되고 역순으로 따져보면 처음에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이 됐죠. 그럼 얘가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역순으로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 모션이 먼저 다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반대쪽 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혼자서 회전을 못 하잖아. 백스윙과 반대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백스윙 다운. 자 여기서 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이 클럽 페이스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인투 아웃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스윙의 아크의 길이도 가장 길게 쓰고 레그도 보장하고 클럽 페이스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왼팔을 골핑 머신에서는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쓰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스윙이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0.24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24초는 정말로 짧은 순간이거든요. 0.24초를 체감을 한번 해보면 이거보다 더 짧은 순간인데 왼팔하고 클럽의 움직임 두 가지 모션을 하는 거잖아요. 회전과 수직 모션을 해야 되는데 0.24초 안에 이거를 수직을 했다가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왼팔의 움직임이 저렇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나 스윙 좋은 선수들의 스윙을 막연하게 접근을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 왼손을 뭔가 내려올 때 뭔가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아치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슬로우 비디오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리얼 타이밍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저 얘기는 머신 컨셉은 이제 계속 뒤에서 얘기 나올 거예요. 골핑 머신을 뭔가를 이제 할 때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붙어서 계속 가셔야 되거든요.
이 끈이라고 제가 왼팔을 표현을 할게요. 이 끈을 오른손 그립을 잡고 느슨했던 왼팔을 이렇게 지긋하게 팽팽하게 펴질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할게요. 그럼 이 왼팔은 굳이 왼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왜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냐는 거예요. 이때 오른손이 밑에 있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얘는 살짝 접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얘는 어느 정도 삼도를 계속 쓰는 거죠. 자, 샤프트를 저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이 팽팽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계속 빠져야 돼요. 자, 이때도 오른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얘를 당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기고 얘를 계속 갈키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했을 때도 왼팔이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도 얘가 팽팽하잖아요. 그럼 팽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삼두가 아까 우리가 지긋하게 당겼던 거를 계속 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삼두를 쓰세요 할 때 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질 정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팽팽함이 계속 유지가 될 정도. 이렇게 박수를 치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이쪽을 봤던 게 오른쪽 손바닥이 얘를 지긋하게 당겨 놓고 오른 팔뚝 연장선을 쟤를 갈키면 얘는 회전을 하죠. 그 다음에 더 이 팔뚝을 저 라인을 계속 갈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히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팔꿈치를 접으라니까 어떻게 접었냐면 이두를 써서 접으니까 뭔가 자꾸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어큐뮬레이터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워 어큐뮬레이터는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축적하는 역할을 한대요. 어큐뮬레이터가 축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조합은 가능한 스트로크의 모든 변형을 만들며 특정 스트로크로 제한되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100% 호환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윙어랑 히터랑은 파워를 내는 원천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 피는 거죠. 스윙어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오른팔이 접히기는 하지만 오른팔을 왼팔을 수동적으로 놓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를 접었다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윙어 패턴으로 스윙하면서 오른팔을 이렇게 동시에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냐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른팔이 조금 일찍 써지면 플랫한 왼손목이 깨질 수도 있고 몸의 움직임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은 상충돼요. 오른팔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어느 정도는 멈춰 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몸의 움직임을 많이 쓰려고 하면 팔이 힘이 빠져 있어야지 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얼리 익스텐션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백스윙 탑을 들어놓고 왼팔을 공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 어깨가 이 위치에 남아야지 얘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 어깨 이렇게 빠지면서는 이 팔을 동시에 당기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터 같은 경우는 어큐뮬레이터 4가지 중에 1번, 2번, 3번을 조합해서 쓰고, 스윙어는 2번, 3번, 4번을 조합해서 쓴대요. 그리고 이제 호모켈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4가지를 동시에 다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파워 어큐뮬레이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밴딩하는 오른팔이며 히터의 머슬 파워 어큐뮬레이터래요. 요 그림에처럼 오른쪽 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히터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스윙어도 접히긴 접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른팔을 내가 써서 접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두고 수동적으로 접혔다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합해서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혔다가 탁 펴지면 결국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어큐뮬레이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어큐뮬레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익스텐스 액션. 이거는 왼팔이나 오른팔을 결국은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필 수 있는 방법을 호모켈리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왼팔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도 뭔가 왼팔은 스윙하는 내내 어느 정도 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호모켈리는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익스텐서 액션은 목적은 뭐냐면 밴딩된 오른팔을 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왼팔을 경직 없이 펴지게 하고 파워 패키지 구조를 유지하게 된대요. 익스텐서라는 뜻이 뭘까요? 확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확장. 당구 3쿠션 잘 치시는 분 계신가요? 당구 칠 때 큐볼이 안 나올 때 뒤에 요즘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익스텐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는 의미의 조금 뜻인 것 같아요. 익스텐서가. 오른 삼두구는 절대 수동적일 수 없대요. 삼두가 어디죠? 삼두. 여기죠? 이두는 여기죠? 그럼 우리가 삼두하고 이두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두는 어떨 때 쓰나요? 이두근을 쓸 때는. 이 팔꿈치를 접을 때. 삼두는 필 때 쓰는 거죠. 근데 오른 삼두구는 절대 수동적일 수 없대요. 그 뭔가 삼두를 계속 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도 펴지게 하고 오른팔도 접혀 있지만 어느 정도 임팩트 순간 펴지는 타이밍을 일관성 있게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팔은 오른 삼두근의 지속적인 익스텐서 액션으로 쉽게 펴질 수 있대요. 제가 이 왼팔은 머신 컨셉에 의해서 놀이터에 그냥 혼자서 얘는 펴질 수도 없겠죠. 사실상은. 이 끈이라고 제가 왼팔을 표현을 할게요. 이 끈을 오른손 그립을 잡고 느슨했던 왼팔을 이렇게 지긋하게 팽팽하게 펴질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할게요. 그럼 이 왼팔은 굳이 왼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오른팔 입장에서는 어디 근육을 제일 많이 쓰는 걸까요? 얘를 밑으로 지긋하게 당기면 삼두죠. 근데 왜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냐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도 필 수 있는데 왜 접혀 있을까요? 오른손은 항상 왼손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른 어깨가 왼 어깨보다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항상 살짝은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럼 이 당긴 거를 놓고 어깨 정렬을 스탠스 라인하고 평행으로 이렇게 맞추면 사실상은 얘는 살짝 굽어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내가 이두를 써서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밑에 있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얘는 살짝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는 거의 안 쓴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얘는 어느 정도 삼두를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당겨놓고 얘가 샤프트라고 치고 자 샤프트를 저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이 팽팽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계속 빠져야 돼요. 자 이때도 오른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얘를 당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기고 얘를 계속 갈키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했을 때도 왼팔이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도 얘가 팽팽하잖아요. 그럼 팽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삼두가 아까 우리가 지긋하게 당겼던 거를 계속 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유지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삼두근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부분 믹스가 뭐냐면 삼두를 쓰세요 할 때 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질 정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팽팽함이 계속 유지가 될 정도. 근데 처음보다 오른쪽 팔꿈치 접힘이 조금 더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왼팔의 길이는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상체를 숙이고 우리가 스파인을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얘는 높아져야 돼요. 높아진 상태로 얘를 계속 유지하려면 얘가 조금 더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때도 이두를 쓴 게 아니고 사실상은 얘를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당긴 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졌으니까 여기서 똑같겠죠. 오른 어깨랑 오른팔의 입장은 뭐냐면 다시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오른 어깨가 지면을 향하고 공을 가면서 오른 어깨가 여기서 밑으로만 떨어지면 계속 삼두근을 썼던 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펴지는 동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른팔을 피는 타이밍을 생각을 안 해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여기서는 팔꿈치가 접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팔꿈치가 이렇게 잘 펴졌어요. 왜 펴졌을까요, 얘가? 접혔던 게.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럼 원심력에 의해서 뭐가 써졌냐는 거예요. 이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결국은 오른 어깨가 여기 있던 게 밑으로 가고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했더니 인위적으로 내가 삼두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던 거를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펴지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을 하냐면 결국은 접혔다가 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른팔은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접었다 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은 뭐냐면 요 라인을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플라잉 엣지 개념으로 보면 오른 팔뚝하고 요 클럽 샤프트는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골핑 머신에서는. 자, 이렇게 놓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요 팔뚝이 갈키든 요 샤프트가 갈키든 둘 중에 하나만 갈키면 되거든요. 그럼 요 팔뚝의 연장선이 저 라인을 갈켜도 요 클럽의 샤프트의 연장선이 쟤를 갈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 상태에서도 보시면 자, 팔뚝의 연장선을 계속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오른 어깨가 계속 빠져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회전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뭔가 얘가 오른 어깨 움직임에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패닝 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뚝의 움직임이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라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이쪽을 봤던 게 오른쪽 손바닥이 얘를 지긋하게 당겨 놓고 오른 팔뚝의 연장선을 쟤를 가리키면 얘는 회전을 하죠. 그 다음에 더 이 팔뚝을 저 라인을 계속 가리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히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팔꿈치를 접으라니까 어떻게 접었냐면 이두를 써서 접으니까 뭔가 자꾸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슨 있잖아요. 스윙 아크의 길이를 뭐 백스윙 때 크게 하라고 하는 레슨도 결국은 뭐냐면 당긴 걸 계속 유지하고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만 빠져주면 충분히 우리가 왼팔에 힘을 안 주고도 잘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얘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계속 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미는 거를 탁 놨을 때 왼팔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했을 때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다운스윙을 못 하시잖아요. 왜 못 할까요? 아마추어들이 다운스윙을 잘 못하느니. 다운스윙은 뭐냐면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게 다운이겠죠. 왜 못 할까요? 왼팔이 끈이에요. 익스텐스 액션으로 얘를 여기까지 보냈어요. 오른손을 띄면 얘는 떨어지겠죠. 근데 아마추어 이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왼팔 힘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을 공을 맞추려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얘를 무조건 내려야 돼. 공 쪽으로 내려야 되겠죠. 힘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끄집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목의 코킹이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풀리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그럴싸하게 내려오지만 안 풀리면 이 클럽 헤드가 아웃에서 인으로 자연스럽게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익스텐션 액션은 뭐냐면 오른팔도 어느 정도 계속 피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왼팔을 경직 없이 펴지게 하는 역할도 결국은 익스텐션 액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스윙 아크를 크게 하래잖아요. 얘를 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어놓고 오른 어깨만 공쪽으로 툭 떨어뜨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팔로우 스로우 때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